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댓글 소통 시간에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번 주 댓글은요. 25년 6월 3일이 되면 개인 택시 5년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개인 택시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5년이 되지 않으면은 만 61세가 되지 않았으면 5년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5년이 안 되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5년 되는 15일 전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 달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5월 15일 날까지만 오셔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15일 정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서울은 면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입은 좋지만 면허 가격이 아직 저렴한 곳이에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서울 수입이 괜찮죠? 수입이 괜찮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고 인구 많고 체단성 좋은데 저평가된 게 맞는 거죠. 네.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불만인가 보더라고요. 수입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허 시세가 낮으니까요. 근데 이게 서울 개인 택시 그 대수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빚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대수가 제일 많잖아요. 거의 5만 대 수준에 육박하는데 그게 또 법인 택시가 있잖아요. 법인 택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고 매매 시스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매다기집, 한국 모빌리티라는 업체, 장안평, 신월동,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판매업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률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경기가 더 나빠지면 서울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오를 가능성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택시 같은 경우는 특수예요.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가격은 더 내려가지 않고 적당히 나쁘면 가격은 더 올라가요. 이번 댓글은요.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는 개인 택시 최고. 갈산 상사 이원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실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게 개인 택시잖아요.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설정하고 본인 건강만 잘 챙기면은 은퇴 시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택시 좋은 점이죠. 개인 택시는 사실 1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1인 사업자고 본인이 이러지 않으면은 그날부터 바로 수입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관리를 본인이 잘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개인 택시 영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필요하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아침이 기다려진다 그러잖아요. 이번 댓글은요.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개인 택시 하려다가 사고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법인 3년 하면 자격이 생긴다는데 3년 동안 총 며칠을 근무하여야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중에서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법인 택시 기준은 1월 1일부터 쉽게 말하면 매월 1일부터 30일 날까지 계산했을 때 13일을 일하면 한 달로 인정을 해줘요. 중간에 1일이 아니고 10일 정도 입사했다 하면은 10일에서 30일까지 하면 날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 기준으로 해서 13일만 일하면은 한 달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만근으로 봤을 때 13일씩만 일을 하게 되면은 36개월이 남으면 되는 게 한 달에 13일씩만 일하면 되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택시 번호판으로 시작하면서 갑자기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차고지를 인천 쪽으로 하고 영업을 서울에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댓글 달았어요. 가능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시다가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인천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사용 번거지를 서울 조합에다 놔두고 주소는 인천으로 옮기셔도 돼요. 가능하십니다. 저희 집 앞에 사시는 분도 인천 택시를 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인천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업 면허권이 서울에 있으니까 인천으로 내려오시도 인천에서는 일을 못 오고 일할 때는 서울로 올라가셔야죠.
다음 댓글은요. 대출이 안 나와서 서울 개인택시 포기합니다 그랬는데 요즘 개인택시 관련해서 신용대출이 잘 안 나온다면서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사례가 뭔거요? 일단은 카드 서비스, 현금 서비스죠. 네. 그 다음에 카드론, 그 다음에 제2금융, 상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를 사실 때 과다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 DSR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이 딱 돼 있어요. 그 금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사서 대출로 하실 것 같으면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나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 차 자체에다가 담보를 잡히고 대출 받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 택시 차에다가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금융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거는 금리가 너무 세서 개인 택시 1에서 대출금 갚아버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금융이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개인 택시 관련해서 신용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은행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정된 은행이 있어요. 네. 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하는데 신한은행에서도 전 점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점포가 두 군데 있어요. 네. 그곳에서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각 지역마다 정해진 금융회사가 있어요. 그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개인 택시 관련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신용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 개인택시 3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 8시간 기준, 일주일에 이틀 휴무, 매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가스 연료 충전 비용 정도만 빼도 350만 원 순수입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어쨌거나 3년차 됐는데 한 순수익 350만 원이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자기 체형에 맞게 일하시는 거고 너무나 과하게 일을 하시게 되면 사고의 원인도 되니까 적정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이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FM이죠. 네. 예. 보통 개인 택시 순수입 잡을 때 매출의 한 70%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70% 정도도 좀 빠질 거예요. 한 65% 정도. 네. 차량 유지비나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세 뭐 다 네. 기타 차량 수리비 감안하게 되면 보험료까지 한 60%에서 65%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만족하는 그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택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예전보다는 승객들 수준도 높고 그냥 무슨 일이든 근면 성실하면 수익 괜찮지요. 물론 허리나 운전의 적성은 맞아야지요. 저녁 7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충분히 고수익 가능합니다. 단 밤에 일하는 게 맞아야 할 듯. 빚 없이 하시는 분들 추천 강추요. 전 김포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같아요. 그죠? 예,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일하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찍 종료하시는 분이나 저녁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하시는 분 수익 면에서는 거의 늦게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좀 나을 거예요. 네. 그 시간대는 밀리지 않고 장거리 손님이 좀 많으니까 이게 본인이 일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이분 얘기처럼 운전은 좀 적성에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운전하면서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고율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과다한 대출로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쫓기게 되니까 사고율도 좀 많아지는 거죠. 네. 예. 이분 얘기처럼 무슨 일이든 근면 성실하면 다른 직업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조건이 근면 성실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상당히 개인 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도 긍정적으로 아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편의점을 오래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편의점 사업을 접고 개인 택시를 사가신 사장님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감사 전화가 몇 번 와서 통화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그래요. 이것까지 좋은 직업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분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수입보다도 운전이다 보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만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분 얘기도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로가 누적되면은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은 사고율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본인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전날 과하게 술을 드시고 다음날 이러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주도 좀 절제하시고 지정된 시간만큼은 꼭 일을 하시고 운동도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예. 모든 직업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개인 택시의 단점이라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이거죠, 뭐 그죠? 위험에 노출된 것도 있고 좁은 공간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승객하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서로가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제가 개인 택시 관련 이렇게 문의를 많이 받다 보면 개인 택시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업적으로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운전할 때 태만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하시면은 지금 모범 운전자로서 30년, 40년 택시 하시면서도 무사고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극단적으로 사고 많은 게 아니니까 그만큼 방어 운전도 하셔야 되고 안전 운전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거죠. 네. 너무나 과로하지 않게 이러게 되면은 사고도 좀 줄어들 거예요. 예. 이 다음 댓글은요. 서울은 택시 면허 시험도 2달 이상 대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수요는 꾸준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택시 면허 시험도 이렇게 어려운가요? 인천 같은 경우도 택시 시험 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방법은 서울에서만 서울 택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실시하는 데 가서 그 지역 시험을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인천 사람이 인천 시험장이 좀 시험 날짜가 안 잡히면 서울에 가서 인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서울에 사신다 해서 서울에서만 시험 보지 마시고 수원에 가서도 서울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이용을 잘 하시면 돼요. 네. 예. 대표님 이제 새 들었잖아요. 예. 새 들어서도 개인 택시 문의가 많나요? 꾸준히 개인 택시 문의는 꾸준히 오고 살러 오시는 분들이나 파시는 분들도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예. 작년 1월 달하고 이번 1월 달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올 1월 달은 사회적 불안정이 좀 더 컸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유입되는 인원이 작년보다 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추세가. 예. 개인 택시가 아무래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물고 가니까 네. 보장되지 않는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을 택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뭐 식당 이런 것도 뭐 성공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 개인 택시가 조금 실패할 확률이 더 적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성공할 확률은 2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개인 택시는 현상 유지는 되잖아요. 네. 예. 대표님 보시기에 개인 택시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개인 택시에 적응 못하는 분들은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은 99% 다 적응을 하시는데 젊은 층이 간혹 적응을 못 하시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완전 동떨어진 거예요. 동떨어졌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개인 택시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법인체에 가서 법인 택시 한두 달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분명한 건 개인 택시로 큰 돈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일한 만큼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무제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성실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직결되는 거예요. 예. 이번 댓글은요. 준비고 뭐고 양수 교육이나 받게 해달라고 200이든 300이든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양수 교육 좀 받자 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양수 교육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은 추첨제라도 좀 그래도 나아진 거죠. 네. 전에는 선착순 했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도 6번씩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해줬는데도 6번씩 떨어지는데 개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계속 떨어지면 1년에 4번밖에 교육이 없어요. 4번 떨어져 버리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교육 제도를 빨리 바꾸든지 하고 교육장 신설도 한다고 맨날 말로만 하지 신설도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건 왜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내가 사고 싶어서 하는데 교육은 누구나 받게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데 이건 교육 자체를 못 받으니까 이건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도 양수 교육이 그렇게 계속 어렵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수 교육은 살려고 하시는 분, 교육 받으시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인원수가 줄지를 않을 거예요. 예. 개인 택시 구입 문의는 계속 꾸준하죠. 계속 문의는 계속 오는 거죠. 한 달에 제가 전화를 받으면 문의 건수가 거의 한 200~300통이 와요. 네네. 전국적으로 인천 것만 해도 200~300통이 오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이상 많이 오죠. 네. 예, 예. 그분들 다 개인 택시 양수 교육까지 다 마친 분들인가요? 교육 가시는 분이나 교육 받으시려는 분이나 이제 여러 종류 문의가 오는데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 문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는 이제 거네요. 준비 과정이나 교육 받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추후의 과정을 미리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괜히 시간 보내지 않도록 좀 정부에서 양수 교육 같은 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